현미밥, 잡곡밥, 콩밥. 건강하려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피틴산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피틴산은 현미, 잡곡, 콩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피틴산이 철분과 아연 같은 미네랄과 잘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와도 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 대상 연구에서 피틴산은 아연 흡수량을 약 25% 낮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거나 입맛이 떨어졌거나 상처가 잘 안 났거나 손톱이 약한 분들은 잡곡밥만 무조건 늘리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미밥과 잡곡밥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먹는 방식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흡수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콩이나 잡곡은 물에 충분히 불리고 철분이 걱정된다면 귤, 키위,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있는 음식과 같이 드세요. 반대로 잡곡밥 먹고 바로 커피나 진한 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 측면에서는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도 조합이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현미와 잡곡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피틴산,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저는 이걸 알고 건강식도 흡수까지 봐야 한다는 게 가장 의외였습니다. 여러분은 현미밥 드시나요? 잡곡밥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리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많은 분들이 상했다고 생각해서 버리는데 의외로 그럴 필요가 없는 음식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꽤 놀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나나 껍질의 갈색 반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색 반점은 숙성이 진행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냄새와 상태가 괜찮다면 바로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굳어버린 꿀입니다. 하얗게 변하거나 굳으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결정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상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조금 더 의외입니다. 저도 이건 처음 듣고 놀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겉이 조금 시든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버립니다. 하지만 곰팡이나 이상한 냄새가 없다면 상태를 확인한 뒤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굳은 꿀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상한 줄 알고 버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중 처음 알게 된 것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양 전문가들은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철분 흡수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아쉬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더 신경 쓰는 분들 중에는 먹는 시간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식도 조합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시금치보다 계란 철분 이야기가 더 의외였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계란이 단백질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계란보다 더 의외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부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단백질은 꽤 든든합니다. 특히 고기 부담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콩나물입니다. 흔해서 무시하지만 콩에서 자란 식품이라 생각보다 영양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병아리 콩입니다. 요즘은 삶아서 샐러드나 밥에 넣어 먹는 분들도 많습니다. 포만감도 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단백질만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두부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계란 말고 무슨 단백질 자주 드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혹시 예전보다 연락 오는 사람이 줄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말버릇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입니다.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훈계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번에 판단하는 말은 생각보다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은 정말 의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괜찮아. 입니다. 좋은 말 같지만 관심도 도움도 거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저는 솔직히 3번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장 뜨끔했던 번호를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닙니다. 유전 때문도 아닙니다. 대부분 매일 반복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이 먼저 사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두 번째, 잠을 우습게 보는 습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쉬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약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어지러움, 부종, 체중 변화, 이런 신호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서운 건 병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쌓여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걷기, 수면, 몸의 신호. 이 세 가지 중 가장 자신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푹 쉬어도 자꾸 피곤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근육이 줄어들 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이 힘들고 의자에서 손을 짚고 일어나고 자꾸 피곤하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는 게 아닙니다. 걷기와 단백질 섭취를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가장 불편한 건 계단인가요? 피곤함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양말 신을 때 벽이나 의자를 잡게 되시나요? 한 발로 서는 게 예전보다 불안해지셨나요?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양말 하나 신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다리 힘, 균형 감각, 몸의 중심까지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꾸 휘청거리거나 어딘가를 잡게 된다면 몸의 균형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말을 신을 때뿐 아니라 바지를 입을 때도 벽을 찾게 된다면 한 번쯤 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걷고 다리를 자주 움직이고 균형 잡는 연습을 조금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양말 신을 때 한 발로 서서 신으시나요? 아니면 벽이나 의자를 잡으시나요? 댓글에 서서 또는 잡고라고 남겨주세요. 80대가 넘었는데도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여행도 다니고 혼자 장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선택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챙기는 것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꾸준히 먹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뇌를 쓰는 사람은 몸도 더 오래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몇 개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약은 몸을 살리려고 먹습니다. 그런데 함께 마시는 음료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약사들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꽤 놀랐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지금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혈압약과 자몽 주스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은 일부 약물이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철분제와 커피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철분제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갑상선 약과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일부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시간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좋은 우유가 의외의 변수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4번부터는 생각보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꽤 놀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통제와 술입니다.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가장 의외였던 것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마지막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약을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약 종류에 따라 커피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사들도 물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1번 자몽 주스가 가장 의외였습니다. 건강에 좋은 과일인데 약과 함께라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장 처음 알게 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의외로 병 때문이 아니라 전날 했던 행동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전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술입니다. 건강검진 전날 음주는 혈액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와 중성지방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식입니다. 늦은 밤 음식 섭취는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진 전날은 가급적 일찍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격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검진 직전 과도한 운동은 일부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전날은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4번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타민과 영양제입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커피입니다. 검진 당일 아침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 종류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찾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행동보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4번 영양제가 가장 의외였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데 검사 전에는 오히려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냉장고를 열고도 왜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의외로 치매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빡하면 무조건 치매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면 부족이나 심한 피로 때문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물건 둔 곳을 자꾸 찾고 방에 들어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린다면 몸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도 집중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을 조금 더 일정하게 하고 낮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게 가장 많으신가요? 1번 깜빡함, 2번 피로감, 3번 수면 부족.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세요. 근육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칩니다. 첫 번째, 계단 오를 때 유난히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됩니다. 세 번째,
예전보다 자주 피곤해집니다. 근육은 노년 건강의 저금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빠지기 전에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심코 손부터 짚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벅지 힘만으로 일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낮은 의자나 소파에서 더 심해집니다. 예전보다 일어나는 게 버겁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자주 피곤하고 의자에서 손을 짚게 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어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냉동실은 음식을 얼리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의외로 냉동실에 넣었더니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냉동실의 반전 효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생각보다 대부분의 집 냉장고에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나나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냉동하면 스무디나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 대신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진짜 의외의 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블루베리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오랫동안 보관하기 쉽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냉동 제품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1번은 예상하셨나요? 2번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음식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온에서 오래 두다가 버립니다. 하지만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음식이 아니라 일부 음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식마다 보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3번 식빵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바나나, 블루베리, 식빵 가장 놀라웠던 번호를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음식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반대인 음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냉장고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맛도 영양도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매일 하는 냉장고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음식은 생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자마자 냉장고에 넣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의 풍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을 토마토가 아니라면 보관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진짜 의외의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차가운 환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색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나온 2가지 음식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처음 들으셨나요? 1번만 알고 있었다. 2번까지 알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음식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환경에서는 전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장소를 다르게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음식 중 가장 의외라는 반응이 많은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냉장고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이 같은 방식으로 보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마다 보관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감자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토마토, 바나나, 감자 중 가장 의외였던 번호를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세요. 저는 3번이었습니다. 사람은 천천히 늙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늙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약속도 자꾸 미루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보다 포기하는 순간이 많아질 때입니다. 스마트폰도 키오스크도 새로운 기술도 귀찮다고 넘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 이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70세에 그림을 배우는 분도 있고 8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되셨습니까?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뇨를 혈당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혈당보다 먼저 다른 변화를 봅니다. 그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인슐린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췌장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혈당은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비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췌장이 평소보다 몇 배 더 일하면서 억지로 혈당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밥 먹고 심한 졸음, 허리둘레 증가, 중성지방 상승, 공복혈당 100 이상입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을 바꾼 사람들이 당뇨 진행 위험을 크게 낮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밥 먹고 걷기, 체중 5에서 7% 감량,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 기억하시나요?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강검진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5초 이상 걸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노인건강연구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향후 낙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보세요. 그리고 손을 사용하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몇 초 걸리셨나요? 3초 이내 정상 범위, 5초 이상 하체 근력 저하 가능성, 10초 이상 집중 관리 권장. 왜 중요할까요? 노년기 건강은 심장이 아니라 다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의 상당수는 그 이후 활동량이 감소하고 근육 감소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매일 걷기보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운동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번만 연습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몇 초 걸리셨나요?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집에서도 가능한 하체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여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을 계속 붙잡을 때 갑자기 늙습니다. 첫 번째, 늘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끝없이 세상욕, 가족욕, 남욕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조용히 전염됩니다. 두 번째,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끊고 조언을 비우고 당신의 경험을 가볍게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찾고 평소에는 사라집니다. 관계가 아니라 사용에 가깝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비웃고 배움을 막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아지는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중 많은 사람들은 노후가 힘든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적은 연금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결정을 계속 미루는 사람입니다. 운동도 건강검진도 인간관계도 언젠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자신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늦었어. 이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습니까? 댓글에 배우는 중 또는 다시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웃어주고 잘 대해주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으로 착각하는 무시의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사람이네요 라는 말을 유난히 자주 듣는 경우입니다. 물론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없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 시간이 항상 내 쪽에서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상대는 늘 급한 일이 생기고 나는 늘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복된다면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1번이 더 충격적인가요? 아니면 아직 아닐까요? 계속 보시면 가장 의외의 마지막 신호가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말을 끝내기 전에 자꾸 화제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끝까지 듣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줄어들면 대화도 짧아집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항상 제가 맞춰주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약속을 항상 내가 맞춘다. 말을 자주 끊긴다. 가장 공감되는 번호를 숫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2번이 가장 뜨끔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 가장 공감되시나요? 번호만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은근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말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싫은데도 계속 웃는 사람입니다.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자꾸 미루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능력보다 신뢰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신뢰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공감되는 번호가 있었나요?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라고 배웠습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지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계속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부족해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계속 고쳐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을 망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성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달리는 법보다 쉬는 법을 먼저 알았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용 중 가장 공감되는 번호가 있었나요?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손절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좋은 사람이 가장 먼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착해 보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같지만 점점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싫은데도 웃는 사람입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의외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것을 빨리 알아챕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주변 사람들도 점점 똑같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랑받는 사람들은 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용 중 가장 공감되는 번호가 있었나요? 1번, 2번, 3번.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버섯. 물에 씻고 계신가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맛과 식감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잘못 씻고 있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식중독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버섯입니다. 버섯은 조직 자체가 스펀지처럼 수분을 흡수합니다. 오랫동안 물에 담그면 풍미가 줄어들고 식감이 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요리사들은 젖은 키친타월로 닦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 표면에는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세균 침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미리 씻어서 보관하면 오히려 보호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사용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쌀입니다. 쌀을 깨끗하게 먹으려고 10번 이상 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세척은 표면층을 과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당한 세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번 계란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더 깨끗하려고 씻는 건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어떨까요? 네 번째입니다. 생닭입니다. 생닭에는 캄필로박터균 같은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로 씻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방울과 함께 주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생닭을 씻기보다 충분히 가열 조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음식은 무조건 많이 씻는 것보다 올바르게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4번 생닭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장 의외였던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습관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뉴스를 보고 문자를 확인하고 영상을 넘겨봅니다. 잠은 깼는데 뇌는 이미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좋은 행동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개운해지는 것 같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로감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상 직후보다 조금 뒤에 마시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의외의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행동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러움이나 균형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앉아서 몸을 깨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하루를 망치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는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첫 행동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의외였던 번호가 있었나요?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저는 2번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한 번 이상 깨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들기 직전 물입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한꺼번에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녁 커피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잠을 얕게 만들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녁 시간에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4번부터는 생각보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꽤 놀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붓기입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모여있던 수분이 밤에 다시 이동하면서 소변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가장 의외였던 것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면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은 수면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깊게 자지 못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4번 붓기가 가장 의외였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이유가 물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장 처음 알게 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밤에 몇 번 정도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 그런데 함께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자주 주의하는 영양제와 음식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철분제와 커피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먹은 직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칼슘과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연과 술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아연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을 챙겨 먹으면서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시금치가 가장 의외였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인데 같이 먹는 타이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더 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타민 D와 과도한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습관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를 챙겨 먹는 분들은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생각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시금치가 가장 의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커피, 시금치, 술, 탄산음료 이 중에서 가장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통기한이 남았는데도 먹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날짜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통기한보다 더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냉장고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봉한 우유입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어도 이미 뚜껑을 열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가 시큼하거나 덩어리가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장햄입니다. 유통기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포장 상태입니다. 봉투가 부풀어 올랐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잘라놓은 수박입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러지거나 냄새가 달라졌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처음 듣고 의외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견과류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산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쩐내가 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착각하는 마지막입니다. 냉장고에 거의 있지만 생각보다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김치입니다. 오래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이건 처음 알았다 싶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견과류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음식 중에도 매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견과류입니다.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한 줌, 2줌 계속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닙니다. 더 의외의 음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이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줄어들고 당분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생각보다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음식 중 가장 의외의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미입니다.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미는 건강식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아야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만 찾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보다 나에게 맞는 음식입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의외였던 번호가 있었나요?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상한 줄 알고 버렸다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버리는데 생각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의외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한 것은 아닙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날짜만 보지 말고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유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봉 여부와 보관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와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생각보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치입니다. 조금 씌어졌다고 상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씌어지는 것과 상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김치가 가장 의외였습니다. 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중 가장 의외였던 것이 있으셨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혹시 시금치랑 계란을 함께 드시나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손해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성분이 계란의 철분과 만나면 소장에서 결합돼 버린다는 겁니다. 결합되면 철분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검은 콩을 우유에 타서 드시나요? 이것도 생각보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유의 칼슘이 검은 콩의 철분과 경쟁하게 되거든요. 칼슘과 철분이 같은 흡수 경로를 써요. 동시에 들어가려니까 서로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먹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약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권합니다. 시금치 계란은 분리해서 드세요.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4시간 뒤에 시금치를 드세요. 검은 콩은 우유 대신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조합들은 어떨까요? 계란 드실 땐 레몬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철분 흡수가 좋아질 수 있어요. 소고기와 시금치도 의외로 좋은 조합입니다. 고기의 단백질이 철분을 도와준다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드시고 있나요? 시금치랑 계란을 함께 드시나요? 검은 콩을 우유에 타 드시나요? 댓글에 답해주세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둘 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모르고 계세요. 혹시 효과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그런데 의외로 의사들은 혈압계부터 보지 않습니다. 약봉투도 아닙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안이 거의 비어 있거나 반대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가득하다면 식사 패턴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건강 문제는 식사 습관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안의 움직임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지, 자주 걸어 다니는지, 생활 동선만 봐도 활동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근력은 병원보다 집에서 먼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화벨입니다.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면 사회적 고립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과의 연결은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몸보다 외로움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화벨 이야기가 가장 의외였습니다. 건강은 혈압이나 혈당만 보는 줄 알았는데 사람과의 연결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중 가장 의외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전자레인지를 매일 사용하시나요? 그런데 의외로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맛이나 식감이 크게 떨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전자레인지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생각보다 거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밥입니다. 전자레인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돌리면
수분이 날아가 퍽퍽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과하게 설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자튀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겉은 눅눅해지고 바삭한 식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1번은 예상하셨나요? 2번은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음식은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자입니다. 남은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레인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음식마다 어울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2번이 가장 의외였습니다. 감자튀김은 다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식이라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 중에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강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통째로 먹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더 의외의 음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곡물바입니다. 건강 간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의외의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린 과일입니다. 건조되는 과정에서 양은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양을 조절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의외였던 번호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저는 2번을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